마무리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결과보고서 작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추진 배경과 운영 내용, 그리고 모집 인원, 실제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대했던 것에 대한 반응, 이런 운영 결과들을 적고, 그리고 예산 사용 내역, 향후 계획 등을 적습니다. 결과보고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추후에 또 운영할 경우에 되게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돋움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에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 안에 추진 성과들을 넣게 되는데, 이제 성북신라가 하는 활동들이 이제 양적 지표로 표현되기가 어려운 활동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참여자 수, 그리고 참여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몇 점이었다,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좋은 자료고 중요하지만, 활동가분들이 기획하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평가 지표를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 지표가 향후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되게 유의미했다라고 담당자는 알지만, 사실 다른 외부인들은 결과보고서 이 한 장만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의 가치,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사실 양적인 어떤 지표로 표현되기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게 잠깐 반짝 생겨났다가 또 빠르게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성북신라도 활동가들이 해나가고 있는 이 유의미한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더 결과적으로 가치가 잘 표현될 수 있을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은 개인과 조직을 함께 성장시킨다 라는 말이 있대요. 계속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계속 경험을 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료들이 지치고 떠나가고 새로운 동료들로 채우고, 이런 패턴에 좀 고리를 끊고자 피드백을 좀 제대로 해보자, 더 좀 나아져 보자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요즘 책도 되게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저희가 봤던 자료들이랑 책이랑 영상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참고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Why, How, What 알기. 이건 글이 너무 길어서 지금 저기 적혀있는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획을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한 Why, How, What 알기에 대해서도 뭐 적용이 되고, 또 이 피드백을 왜 하는가,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피드백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자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피드백 메소드인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은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한 응원의 이야기하기. 긍정이라고 적어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각자 좀 상기되어서 동료들이랑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해당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우선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뒤에 피드백을 나눌 것. 두 번째 관점 피드백인데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기획자가 아니라 참여자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유익하고 재밌었을까, 이렇게 역지사지하고 이야기해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팁 앤 트릭입니다. 해당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트릭을 제안하는 건데요. 이번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는 거 어때? 이런 이벤트를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동료들과 상황들을 공유받으면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얻고 그때그때 또 보완을 해나가는 것. 네 번째는 가십입니다.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솔직함과 무례함을 잘 구분해서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서로 상처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지 쓰기입니다.
회의 때 내가 꺼내지 못했던 말, 그리고 그땐 생각이 안 났는데 전하지 못했던 말들은 메일이나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이야기를 못한 내용을 글로써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피드백 메소드를 저희가 회의하기 전 혹은 회의 후에 계속 상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구글의 yes and입니다. 이 yes and 룰은 피드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인데요.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을 때 이 말을 꺼내기가 두렵거나 혹은 나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제 그때 도움되는 영상인데요. 무언가를 얘기하기 전에 아 그렇구나 그래요 이렇게 긍정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이 방식을 저희가 지지난 달, 2달 전부터 회의에 도입을 했는데 원래는 몇몇 팀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 분량이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었는데 yes and 룰을 적용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많은 팀원들이 더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세 번째 방식도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에도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되게 영상이 짧거든요. 저거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참고 서적입니다. 서적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다른데 첫 번째는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이라는 책입니다. 업무 피드백의 예시나 스킬들을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둔 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은 저희가 사두고 좀 때마다 펼쳐보는 그런 책입니다. 책 이름처럼 제가 어떤 기획안 하나를 가지고 회의 자리에서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을 동시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들고 간 기획안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한 팀장님이 야 근데 이거 좀 뻔하다, 올드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팀장님께서는 이게 재작년도에 우리가 했었던 프로그램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 사례를 참고해서 좀 다시 보완해 주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업무 지시도 굉장히 명확하셨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던 그 팀장님의 말씀이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동료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가주시는 피드백이었어요. 근데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 저 책에 이제 저의 사례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거든요. 저 책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서와 리더는 처음이지 라는 책인데 이게 기획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서와 리더는 처음이지 라는 책은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까지 동료를 고통 주고 있었던 다양한 행동 예시들을 싹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저 책을 읽었는데 이게 동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 내 프로그램 참여자가 이런 부분에선 좀 불편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선 발언하기가 망설여졌을 수 있겠다 싶은 예시들도 있으니까 저 책도 한번 사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의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서적이고요. 되게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일본 작가님의 책이고 회의 퍼실리테이션의 기법들을 기획, 공유, 피드백 등을 위해서 이제 회의 진행에 도움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넣어둔 책인데 회의 퍼실리테이션 또한 이게 회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할 때 꽤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회의 퍼실리테이션 저 책도 추천드리고 네 번째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 언어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단순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대체 뭐가 업무 언어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업무 소통할 때 업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상대가 못 알아들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여자분들은 나와 정보값이 다른 상태에서 참여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친절한 방식인지
어떻게 말하는 방식이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방식인지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뭐 요건 기획서를 작성할 때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리고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책이에요. 저 책도 추천드립니다. 피드포워드라는 말을 저도 올해 처음 들어봤는데요. 피드백이 어떤 기획이나 운영을 끝내고 나서, 마치고 나서, 아, 이랬더라, 이게 아쉽더라,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했었다, 이거 놓쳤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피드백이고, 피드포워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점을 살리고 어떤 점을 고쳐나가야 할까? 이게 피드포워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좀 투닥투닥 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멤버가 장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책자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자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크고 작은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고군분투를 해서 이제 결과물을 완성을 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회의 자리에서 한 멤버가 그 책자를 보고, 근데 너무 고생했다, 책자를 보니까 진짜 볼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 동료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었고, 그냥 정말 이 책자를,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눈에 보인다, 진짜 마음고생했겠다, 볼 게 정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요걸 두고 저희 멤버가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 사실 볼 게 없다 라는 말은 피드백도 아니고 피드포워드도 아니고 단순 평가인 거죠. 물론 단순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일할 때 왜 감정적인 행동을 해? 왜 일할 때 감정 섞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동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건 곧 업무 능력 저하로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 동료가 나에게 한 말 중에 내가 골라 들을 수 있는 얘기만 쏙 골라서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제가 동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일인데 왜 감정이 왜 상해 라고 할 게 아니라, 대화하고 싶은 동료가 일을 잘하는 동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뭐 피드백 부분들, 참고 서적, 그리고 자료들이 업무 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가는 동료들이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같이 갈 수 있도록 다독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스킬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과 약속을 한 게, 어떤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할 때 물론 일정에 쫓기고 예산에 쪼달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서 만족스럽더라,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쉽더라 하는 점을 한 가지씩 기록을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만족스러웠던 점을 좀 살리고 아쉬웠던 점은 개선해보자 하고 있어요. 활동가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땐 이런 피드포워드 시간을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가지 키워드를 적어뒀는데요. 파악, 공유, 확인, 여유예요. 우선 파악은 가장 상단에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나를 파악하는 것, 기획자 자신 본인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만나게 될 참여자를 파악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북신라가 인터뷰집을 300권을 파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공유가 너무 중요한데 바쁘면 좀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우리 팀원들, 그리고 참여자분들, 혹은 뭐 관계자, 협력자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공유는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양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메일을 주고받을 때 메일 참조 걸어서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기도 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공유하고, 모든 게 결정되고 정리되고 나서도 한 번 더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락이 계속 자주 오다 보면 이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일 바디에는 공유할 내용을 넣되 제목에는 진행 과정 공유 혹은 결과 내용 공유라고 제목에 적어서 이제 받아보는 사람들이 지금 진행 과정이 이렇구나, 결정된 내용이 이거구나, 최종본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제목에 명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 공익활동가라는 이 직무 분야가 개인의 기대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쫓겨서 나 혼자 일을 진행해버리고 헤쳐나가. 저도 워낙 성격이 급해서 빠르게 일을 쳐내듯이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는 타이밍을 많이 놓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프리랜서로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도움도 얻고 구하고 계속 공유를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성격이 급한 편이라 일정에 쫓길 때면 이 공유 단계를 많이 놓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너무 기진맥진해서 다 지쳐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나, 혹은 이게 괜히 동료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힘든데 너 뭐 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손을 내밀어줄 동료가 옆에 있는데 도움 요청 안 한 건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공유를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확인입니다. 저처럼 잘 깜빡깜빡하는 분들은 내일 프로그램을 내가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도 당일날 못 오시는 그러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 문자나 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강사님들에게도 3일 전에 몇 시 몇 분 어느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통화를 하시거나, 그리고 참여자가 20명이다, 신청한 사람이 20명이면 그 20명에게 문자로 전날이나 뭐 이틀 전쯤에 일정과 장소 그리고 내용들을 간략하게 문자로 공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확인이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장소 대관도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장비를 임대하거나 혹은 뭐 케이터링 업체, 이런 업체들도 한 번씩 일주일 전에 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가 여유인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나 관계자나 동료와 생각보다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계속 토닥토닥 해주는 거 잊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의 예산과 일정, 시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아서 그 안에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강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키워드 파악, 공유, 확인, 여유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첨부드리는 자료와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링크, 영상, 글, 서적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